네, 코롱 티슈즈는 지난 11일 미국 FDA로부터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 임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라는 임상 보류 해제 공문을 받았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FDA가 지난해 5월 임보사 임상 보류 결정을 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허가가 취소가 됐었던 임보사, 미국을 중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12일 임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재개를 전격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FDA가 우리나라 네. 식약청이 이 임보사와 관련돼서 허가 품목을 취소하고 연달아서 FDA가 임상 3상과 관련돼서 중단하겠다라고 그 통보를 받은 이후에 11개월 만에 뭐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시에 보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임상 보류 해제 공문을 보낸 것이죠. 즉 임상 3상 실험을 재개해도 좋다라고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임상 3상이라는 건 이제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안정성, 이 약의 안정성과 이제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임상 3상 실험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DA가 이 임상 3상을 이번에는 보류를 해제했다는 건 실험을 재개해도 좋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평가 지표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문제라서 FDA의 허가가 나온다면 이 약에 대한 어떤 안전성, 효능성에 대한 검증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역으로 지금 국내에서의 모든 재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 내지는 어떤 고리를 마련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롱 임보사가 미국 FDA의 임상재개 허락을 받음에 따라 기사 발생할지 관심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임보사 사태 일지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임보사 시판 허가를 했는데 2019년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단은 뭐 5월 28일에 식약처가 임보사 품목 허가 취소 그리고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됐고요. 2020년 올해 들어서 3월에 임보사 임상재개 추가 자료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이 됐는데 지난 4월 11일이죠. FDA가 임보사 임상 3상 재개 통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코롱 티슈즈니 그동안 이제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지금 뭐 일지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근데 일지에 포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지 이외에 무슨 얘기냐면 코오롱 자체는 사실 그룹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주가는 뭐 대폭락을 했고요. 주식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닥 티슈진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네. 현재 단계에서는 거래 중지고 또 일단 12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한 그런 상태입니다. 검찰도 식약처가 이미 허위 자료를 냈다라는 이유로 코오롱 생명과학 또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상태거든요. 이우석 대표 등 임직원을 검찰은 최근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소액주주 2,900여 명의 소액주주가 7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또 임상 참가자와 또 실제로 이제 그 사용한 그 약을 사서 사용한 환자들 그리고 또 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 해서 잇따라 소송이 지금 준비 중이거나 이미 네.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이미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고 이우석 코롱생명과학 대표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임상이 재개가 된다면 국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코오롱 측은 이번 미국 임상 3상 전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거의 뭐 생명줄과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오롱 측에서는 이번 그 FDA가 임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희망적인 어떤 전망으로 보는 건 FDA 측에서 2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 자료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1액과 2액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한 가지 연골 세포와 관련된 그 약이
있고 1차 약이 있고 2차 약이 연골세포가 주로 된 성분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3대 1로 섞어서 이제 투여되는 것인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약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 종양이 유발될 수도 있는 신장유래세포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FDA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해서 구성 성분이 왜 그럼 신장세포로 바뀌게 됐느냐에 대한 경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와 함께 추가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라는 자료를 지금 요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차에 걸쳐서 그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지금 FDA 측에서 그러면 3상 실험을 재개해도 좋다라는 것은 1, 2차로 낸 자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오롱 측에서 봤을 때는 추가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납득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추가 조치도 그렇고 또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유래 세포로 변경된 사항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한 거 아니냐. 그랬으니까 이제 3상 실험을 재개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즉 1, 2차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유효하게 바라봤다라는 그런 그 희망적인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일단 코오롱 측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입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티슈즈는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이제 유일한 생존 방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회사 역량을 집중시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오롱 티슈즈는 FDA와의 이 협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일단 네. 바로 임상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상 시험 계획서, 그다음에 환자 동의서, 서류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형사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우려 섞인 시선은 이겁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임상 3상 실험을 해야 되면 모집을 해야 될 텐데 이 미국 내의 환자들이 한국의 환자들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환자 모집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보완 절차는 이제 밟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코오롱 측 이야기고요. 코오롱에서는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1차 평가 지표까지 통과가 돼서 허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 하고 그런 어떤 허가까지 난다면 최소한 빠르면 2023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건 미국 문제지 우리는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허가돼서 티슈진이 미국 내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시판이 된다면 도리어 이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역수출 미국에서 추출하는 형태로 해서 네.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즉 식약처에서는 그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국내 문제, 국내의 어떤 그 허가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이고 또 국내 이제 형사 소송이라든지 손배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미국의 시판까지 만약 된다고 한다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완전히 인정된 어떤 부분,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리한 코오롱 측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현지 판매를 통해서 재개 숨통을 초일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시각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미국 임상 3상 재개 통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 이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FDA에서 바라보는 건 리스크와 그다음에 베네핏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클리니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의학적, 과학적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이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종양세포 유발이라고 표현되는 이 암세포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293 세포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293 세포에 대해서 이 코오롱 측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충분히 방사선 조사를 거쳤다. 그러니까 네.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자신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FDA 측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293 세포를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미 FDA에서 허가를 내준 어떤 품목 중에는 293 세포를 사용한 그런 품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보다 베니핏이 크다면 그 과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했다면 상당히 이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제 좀 우려 섞인 시선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FDA는 일단 임상을 재개해라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인즉슨 맞죠. 그러니까 임상 재개해서 더 꼼꼼히 이것을 검증하는 텐데 이 검증 단계에서 아직도 굉장히 이제 그 우려가 많다. 미국에서도 사실 이것을 더 꼼꼼하게 바라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단계에서부터 환자들이 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라도인지 몰라도 FDA는 재개의 그 보류 해제 공문을 보내면서 또다시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임상치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이 추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측은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지 임상 보류 해제와는 무관하다. 이미 보류 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자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보사의 임상 재개 이슈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번에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가 되면 향후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